예, 안녕하세요. 모두의 논술입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그 논술 가산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게 왜 하냐면, 선생님 도대체 그 논술이라고 하는 게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사항을 좀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요구하는 사항은 당연히 따르는 게 기본 점수에 해당합니다. 뭐 분량만 맞춰도 기본 점수는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 걸음을 더 가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쓰면 가산점을 받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따르다 보니까 이제 원래 한 30분짜리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논술은 사실은 오해가 가장 많은 전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가산점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 어휘에 대한 가산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표를 좀 해석해 보죠. 자, 표를 해석하는데도 가산점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변별성이라는 게 논술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변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죠. 시험을 보는데 여기까지 읽었다니 정말 대단한 학생이야. 그러면 보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가산점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만 해결했나?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시면은 원래는 다이아몬드 형식이 나와야 돼요. 배점이. 이게 가장 건강한 점수의 배점인데, 생각보다 올해는 정말 잘 쓴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요구한 사항만 잘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몰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칸 더 간 사람들, 한 걸음 더 간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기준을 조금 더 높여보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를 보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요, 표를 해석하는 방식에 가산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별에 따라서도 언어는 변이가 나타난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보통 요로 끝나는 것보다 어미가 뭐뭐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미가 끝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은 해 이호체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의 변이 나타난다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이는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거기다 문화적인 차이가 언어에서 반영된 결과이다. 그래서 사회 언어학에서는 남녀 대화의 대표적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남성은 과묵성, 경쟁적 대화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왜 흔히 높으신 분들 혹은 기존 직원들은 보통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죠. 과묵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게 편한 거죠. 그리고 어떤 논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경쟁적인 대화를 많이 선호한대요.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다변성.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다변성이에요. 협동적 대화. 네 생각은 그러하니 내 생각은 어떠어떠하다. 그런데 이건 어떻겠니? 정도의 대화가 협동적 대화죠. 이거는 굉장히 일리가 있고 또 논리적인 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리고 남성. 자, 경쟁적 대화에 같은 개념으로 동시발화, 말 가로채기가 많다. 자, 이건 얘네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협동적 대화에서는 말 가로채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얘기할 때, 중간에 그건 좀 다르지.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이제 한국어의 특성상 이제 말은
서술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야 되는 사실은 있지만 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성의 대화들은. 자, 동시발화나 말걸어치기가 적다라고 하는 거는, 자, 여성의 대화는 다변성, 협동적 대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동시발화, 그러니까 네가 먼저 얘기해 라든지, 그래, 네 생각이 그렇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이건 어떻겠니 등의 얘기가 많다는 얘기죠. 음식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맞장구를 치거나 찬사가 적다라는 점은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장구를 친다. 사실은 남성의 대화에서는 좀 여성, 이성 형제가 있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뭐 일반적인 얘기를 여기서 이제 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뭐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답안지에 어떤 얘기를 써야 되느냐를 써야 되니까. 자, 맞장구가 많죠. 정말 여성에 대한 맞장구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라든지, 맞아 나도 그랬어 라든지. 자, 찬사가 많다는 건 정말 네 생각이랑 같아 라는 점. 자, 이게 사실은 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남성, 단정어법이라고 하는 건 이게 맞아, 이것이 옳아,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리고 직접 명령도 많대요. 저것 좀 어떻게 해줘 라든지. 자, 여성은 애매어법,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는 어법. 간접명령,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럼 남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추우니까 문 좀 닫아 라고 하죠. 근데 여성은 간접명령이라고 하는 게 오늘 좀 춥지 않니? 문 닫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죠. 청유법이 많다. 너무 추우니까 우리 문 좀 닫자. 자, 뭐뭐 하자 형식의 대화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중법을 지향한다, 공손법을 지향한다 라고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정중법과 공손법의 차이는 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말을 저희가 이 밑에다가 시사점을 써야 되는지. 자, 정중법이라는 건 뭔가요? 자, 화자가 있어요. 말을 하는 화자. 자,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중법이라고 하는 거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에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네, 내가 금요일날 어디에 가야 하니? 혹시 우리 집에 와서 이것 좀 해주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런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죠. 뭐 보통 이제 형제관계 사이에서 형이 동생에게, 동생, 내가 이건 좀 못하는데 네가 컴퓨터를 좀 잘하니까 이것 좀 도와주지 않을래? 정중하게 부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중법이라고 하는 거는 윗 어른 혹은 아랫사람 모두 정중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공손법이라고 하는 건요, 공손하다가 화자보다 아랫사람한테 정중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공손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중법과 공손법은 좀 기준이 다른데, 공손법은 아랫사람에게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손법이라고 하는 건 윗사람에게 쓰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성의 대화는 내 친구와 아랫사람을 무시한다가 아니에요. 이 영역은 친근의 영역이지 공손 혹은 정중 이런 영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친근한 방식으로 얘기하길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이거를 문제를 스스로가 풀어보지 않고 혹은 이 풀어본 내용에서 답안지를 써보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조금 이 수업을 좀 중지시키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요, 진짜 최대한의 가산점을 받으려면 여기에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남성은 이러한 대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뽑아낼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최대한의 가산점을 받아서 같은 내용을 썼어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문제를 볼게요. 가와 나를 참고해서, 자, 앞에 성역할 고정관념의 일반적인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얘기했죠. 남녀 대화의 대표적 특성을 분석을 해달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분석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남성의 대화, 여성의 대화를 대조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남성의 대화는 어떠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여성에 대한 어떠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답안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점수와 이 단어를 넣은 상태에서의 점수는 다릅니다. 이건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추론, 유추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나 자신의 언어로 답안지를 썼다를 100점 만점 중에 10점 적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자, 이에 대한 사례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여기에서 답을 이미 정해줘 주었으니 얘를 좀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아주 내용을 해결했다의 기준이고요. 그러면 이 숨어있는 10점 곱하기 배율을 따져봐야겠지만 이 10점의 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 가산점은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남성의 대화는 과묵하고 경쟁이 많아요. 그리고 말 가로채기가 많다는 거는, 그리고 찬사가 적은 반면 직접 명령이 많다. 단정적으로 이것이 맞아. 그리고 정중법을 지향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렇게 나눠서 남성들은 경쟁적인 혹은 독단적인 방식의 사고를 대화에 구현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독단적인 성격이 어떻게 정중법을 지향하나요? 그럼 얘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포함시킬 수 있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역시 여성도 마찬가지. 다변적이다. 바뀔 수 있대요, 기준이. 그리고 맞고 틀린지도 바뀔 수 있대요. 협동이 많다. 이것도 바뀔 수 있대요. 자, 이렇다는 점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써드릴게요. 생리적, 심리적,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자, 남성의 대화는요, 초성 힌트를 드리면 이고요. 여성의 대응은, 자,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나왔을 거예요. 자, 이건요, 목적, 지향의 사고, 그리고 대화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목적을 먼저 이뤄야 되니까 경쟁이 많고 말 가로채기가 많으면서 찬사가 적은 반면 단정적으로 직접 명령이 많다. 그리고 정중법,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도 정중하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에 남성의 대화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어떤가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즉, 쉽게 얘기해서 이건 뭔가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화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대화는 바뀔 수 있어요. 맞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틀려요. 혹은 틀렸지만 오늘은 맞아요. 협동도 많아요. 말 가로채기. 왜냐면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찬사가 많아요. 아, 네 생각도 맞아. 그리고 아,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너와 생각이 일치해. 그래, 애매하다 라고 하는 건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으니까, 자, 이 영역이 이 표에서 나올 수 있겠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써준다면 이 친구는 여기에서 가산점을 최대한 받고 배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형식의 해석과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간 해석에 이 단어가 답안지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배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다를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논술에서 아, 난 정말 잘 쓴 건데, 난 무조건 잘 썼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오해일 수 있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표를 통해 내가, 자, 이건 10점, 논점, 자, 배율, 곱하기를 하겠죠. 자, 여기에서 모든 논술이 자신의 언어로 작성했느냐의 영역을 10점을 놓는다는 건 뭔가요?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즉, 있는 그대로 답안지에 옮기는 게 아니라 이 있는 내용에서 내가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한 배점으로 보상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논술 문제의 가산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나요? 추론, 유추, 거기에서 일반화, 그리고 단어. 자, 이 영역을 거쳐서 일반화시킨 후에 자신의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었느냐를 이렇게 배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몇 점이라고 해서 배율.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번 문제에도 이 배율이 적용이 됩니다. 2번 문제에도 배율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예를 들어 1번에서 X 점수와 2번에서 Y 점수를 받았는데 곱하기 이 학교가 논술에 치중하는, 예를 들어서 논술 70%, 학생부 혹은 성적 30%라고 봤을 때 얘는 7이 되는 거예요. 가산점 곱하기 7, 그러니까 5점이라고 하면 5, 7, 35, 35, 35. 그럼 총 70점이 이 친구가 1000점에서 더 받는 점수인 겁니다. 자, 여러분, 논술에서의 여러분의 가산점은 충분히 불합격의 영역에서 합격의 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논술 문제를 볼 때 조금 더 여기에서 내가 일반화 시킬 수 있는 혹은 시사점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논술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